안녕하세요. 10% 사고법입니다. 오늘은 이시이 히로유키 저자의 콜드리딩이라는 책을 통해 설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생 시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 매대에서 판매되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이 책을 꺼내보며 느낀 점은 이 책이 말하는 기술이 단순히 연애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 그리고 설득당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느낌이 있습니다. 모든 책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어떤 책은 아주 일부의 사례를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 합니다. 이 책 역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상대가 인식하지 못하게 설득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어서 누군가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추천하기보다는 이런 설득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콜드리딩이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심리를 읽고 설득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설득을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고, 연인을 설득하고, 상사를 설득하고, 후배와 자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득당하며 살아갑니다. 광고에서, 뉴스에서, 회사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설득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득의 기술을 안다는 것이 사람을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콜드리딩의 절차를 5단계로 설명합니다. 라포르 구축, 스톡스필, 카테고리 탐색, 범위 좁히기, 미래 예언. 이 중에서 오늘은 라포르, 스톡스필, 그리고 더블바인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라포르입니다. 라포르란 구체적인 목적이 없어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편합니다. 말이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주 만나도 어딘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논리보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상사는 왠지 나를 믿어줄 것 같고 저 상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라포르가 형성된 관계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라포르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기술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려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경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득이 걸린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다음은 스톡스필입니다. 스톡스필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을 통해 상대가 이 사람 나를 잘 아네라고 느끼게 만드는 화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생각이 많은 편이시죠.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더 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말일수록 오히려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기술은 연애, 영업, 상담, 모든 곳에서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조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더블 바인드입니다. 더블 바인드는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선택의 방향을 정해놓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이번 주에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겉보기에는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방식은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설득당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 대화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10% 사고법에서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관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의 기술을 모른 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설득의 기술만 믿고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알고 선택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설득당하지 않고 설득에 휘둘리지 않으며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0% 사고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